안녕하세요, 펀스쿨 친구 여러분. 저는 두뇌에서 자기성우 김선혜라고 합니다. 유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네, 부모님이 군인이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온갖 군데를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뭐 강원도에서도 살고 진해에서도 살고 뭐 충청도 보령에서도 살고 했는데 워낙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 제가 좀 약간 터프했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사를 가지 않고 사는 곳이 이제 대전이라는 곳인데 대전으로 전학을 가서 전학 간 첫날 첫 시간 끝나자마자 어떤 남자친구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저는 수업 1시간밖에 안 들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저를 부르더니 너 따라 나와. 이건 웬 학폭? 따라 나와. 그러길래 제가 따라 나갔어요. 왜? 뭐라고 저한테 이렇게 꿍시렁 대는데 제가 그 친구의 멱살을 잡고 너 나한테 그러지 마.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왜 나한테 왜 시비야? 이러고서는 그 제 주위를 둘러싼 수십 명의 아이들과 함께 딱 모임이 딱 끝나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가 저희 학교의 일진이었더라고요. 근데 왜 저한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그 친구는 저를 너무 잘해주고 저한테 저를 끝까지 보살펴주는 친구로 남았다. 아유, 대한민국은 한가해요. 음식이 안 맞을 리가 없어. 그리고 제가 약간 사실 생선 비린내 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다행히 바닷가 근처에서 안 살았다고 하기에는 진해가 바닷가였긴 했지만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아빠가 계시는 곳이 이제 군대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다를 구경할 일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음식이 안 맞거나 이런 건 없었고요. 그렇게 또 편식을 하던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네. 저요? 아빠랑 얼굴이 똑같이 닮았죠? 저는 진짜 아빠랑 얼굴이 똑같이 닮아가지고요. 저한테는 굉장한 자부심이고 저희 아빠 잘생기셨거든요. 제가 핸드폰 바탕화면에도 아빠 얼굴이 보이는데 보여드릴까요? 어쨌든 뭐가 그렇게 많아서 안 보여. 어쨌든 저희 아빠 얼굴이 있는데 저희 아빠 얼굴이 있는데 보일지 안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빠 20살 때 얼굴이랍니다, 여러분. 어쨌든 저는 아빠를 너무 많이 닮아서 군부대 근처에 지나가다가 군인 아저씨들이 혹시 누구누구 소령님 따님 아니냐고 또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아빠의 얼굴을 많이 닮았죠. 저는요 사실 굉장히 텐션 높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긴 하지만 또 굉장히 모범적입니다, 여러분. 어떡해. 그래서 사실 불타는 청소년 시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반항하거나 그런 적이 없이 조용조용히 일생을 살아온 것 같아요. 크게 어긋남 없이. 그래서 연기할 때도 약간 좀 제가 힘들 때도 있어요. 너무 좀 정석으로만 가가지고 약간 좀 튀는 게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조금 정석적인 면이 있어서 그게 또 오히려 마이너스일 때도 있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는 필요하죠. 그리고 일생에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뭔가 충분히 이렇게 발산을 해야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좀 정상적인 삶을 살더라고요. 근데 나는 말의 앞뒤가 안 맞나?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부모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제가 좀 부모님이잖아요. 제가 힘들어. 그런 사춘기 소녀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은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성격이 과히 많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어릴 때도 계속 이렇게 어릴 땐 많이 말괄령이었고 아까 첫 질문에서도 그랬듯이 제가 학교 첫날 가자마자 일진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럴 정도로 텐션이 높았던 것 같고요, 어렸을 때. 그런데 제가 굉장히 밝고 그런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제가 약간 내성적이라는 거를 대학교 들어가서 약간 느꼈어요. 오히려 크면서 좀 조용한 거를 좀 즐기고 조용할 때가 가끔 제가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텐션 높음은 저의 또 다른 면일 뿐이지
항상 제가 텐션이 높아서 그렇게만 당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성우 제가 탤런트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합격했을 거라는 정말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성우는 정말 어릴 때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럴 때 그때는 미드가 지금은 미드라고 하지만 저 어릴 때는 그렇게 공중파에서 이렇게 더빙된 외화 시리즈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저 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의 그러니까 외국 배우 말고 저 외국 배우의 소리를 내고 있는 뒤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저 소리를 내는 사람이 누구일까가 굉장히 궁금했고요. 그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성우라는 걸 알게 되면서 성우들의 리스트를 또 계속 리스트업하기 시작했거든요. 뭐 어떤 성우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또 이런 역할도 하고 저런 역할도 하고 그 어릴 때부터 그 한 5학년, 6학년 때부터 성우에 관심이 생겼던 것 같고요. 제가 5학년 때, 6학년 때 굉장히 순진했던 마음에 애니메이션 순정 만화에 나오는 그 예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성우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우정신 선배님이나 뭐 조경인 이런 친구들 그때도 그런 분들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어린 마음에는 저 성우분이 죽으면 저 예쁜 소리는 누가 낼까? 이런 쓸데없는 너무 멍청한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예쁜 목소리들이 다 잔뜩 나오는데 그런 걱정을 했던 때가 잠깐 있었었네요. 꿈을 갖게 된 이후로 사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렇게 먹었던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그냥 성우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만 되뇌었던 것 같고 뭐 친구들한테 난 성우가 될 거야 뭐 이랬던 것 같고요. 그냥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계속 성우분들 리스트업하고 그리고 대학도 사실 저는 뭐 연극을 뭐 이런 연기를 전공한 것이 아닌 일반 어문 계열의 대학을 갔기 때문에 대학에 가서는 제가 많은 그 안에서 활동들을 했죠. 제가 불문과를 나왔는데 뭐 불어로 원어 연극을 한다거나 아니면 불어로 신앙송을 한다거나 그런 문학제, 연극제 이런 거에 제가 꾸준히 참여를 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원래는 꿈이 뭐 그랬다기보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진해에 산 적이 있거든요. 거기가 해군 도시라고 알고 계시지만 또 거기에 육군 대학이라는 곳이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육군 대학 안에 이제 저희 아빠처럼 이렇게 군인들도 많으셨지만 여군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군분들이 이렇게 한 3명씩, 4명씩 조를 짜서 대학교 다 가면 ROTC들이 4명씩 조 짜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인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쪼쪼쪼 이러면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여군이 너무너무 되고 싶었던 때가 있었죠. 그랬는데 뭐 그렇게 초등학교 때 그런 여군 되고 싶었던 꿈도 있었고 후에 다시 또 성우의 꿈도 꾸기도 했고 대학교 들어가서 성우의 꿈도 계속 갖고 있긴 하지만 여군 원서를 한번 내볼까? 왜냐면 4학년 때 이렇게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좀 잠깐씩 할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학교에 있는 어디 학군단 사무실에 가가지고 여군 원서를 내볼까? 한 이제 홍보 그런 데 가가지고 원서를 받을까 하는데 이제 홍보 영상을 이렇게 틀어주더라고요. 여군들이 너무 멋있죠? 아니나 다를까? 근데 또 다음엔 또 이렇게 훈련하는 영상이 나오는데 오 마이 갓 저는 절대로 할 수 없겠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나왔죠. 체력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또 이래봐도 눈빛은 굉장히 좋은데 제가 또 이렇게 운동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포기하고 군인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은 사실 없었겠죠. 그 발성이 그냥 어릴 때부터 제가 뭐 이렇게 잘 놀러 다니고 잘 크게 소리 지르고 뭐 이렇게 크게 수다 떨고 이랬던 거 있는데 생각해보니 저희 아빠가 노래를 잘하셨어요. 저는 아빠만큼 노래를 잘하진 못하지만 저희 아빠가 노래를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빠의 영향이 좀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과 그리고 제가 딱히 발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성우가 되면서 많이 노력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을까? 어떤 호흡으로 해야지만 좋은 소리가 날까? 진짜 여러분 20몇 년 동안 연습하고 고민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연극 너무
좋은 장르죠. 연극을 좀 하고 싶었고 또 제 연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성우들이 하는 연극에 제가 3편 정도 참여한 적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몇 번 공연을 했는데 할 때마다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은 이제 한참 동안 연극을 못 했는데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또 제가 또다시 마음을 먹게 된다면 연극은 또 한번 꼭 해보고 싶습니다. 연극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한두 번씩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생각의 폭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연기에 대한 어떤 감성이나 그리고 분석하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배우게 되더라고요. 시야가 넓어지죠, 아무래도. 네네, 맞아요. 방귀 뀌는 며느리, 아픈 손가락, 그리고 당신이 그립습니다라는 연극까지 제가 3편을 했거든요. 다 성우분들이랑 선배님들이랑 한 거고요. 할 때마다 뭐 방귀 뀌는 며느리라는 거는 또 뮤지컬 같은 거여서 이제 춤도 추고 노래는 이제 합창으로 한 거고 뭐 다양하게 했었는데 정말 재밌었던 기억이에요. 제가 또 당신이 그립습니다라는 연극을 할 때는 제가 연극 그 리허설 하는 날 다치기도 했어요. 무대 세트에 제가 무너지는 세트에 제가 깔려가지고 응급실까지 실려갔다 와서 약간 비몽사몽간에 첫 공연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희한한 경험들, 새로운 경험들을 했죠. 연극은 여러분 꼭 해보시면 좋아요. 네, 권장합니다. 근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여건이 좀 요즘에 연극 무대가 사실 많이 사라지기도 했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해서 좀 죄송스러운데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뭔가 기회가 돼서 여러분이 하실 수만 있다면 마음 먹고 큰맘 먹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큰맘 먹고 한번 해보시기를. 사실 무대 공포증 많고요. 지금 마이크 공포증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극복해보고자 저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했었던 게 이제 연극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이 사라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공포증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구나 그런 것들 조금씩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씩 극복해가는 것이 저의 하루하루인 것 같아요. 저는 성우 기간이 제가 24살 되는 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딱 1월에, 왜냐면 이제 23살까지가 대학교 4학년이잖아요. 24살 2월에 졸업하는데 24살 1월에 KBS 아카데미를 딱 신청을 해서 듣기 시작해서 제가 28살 되는 4월에 성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정도 걸린 거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이 들여서 저는 겨우겨우 성우가 됐죠, 여러분. 여러분, 희망을 놓치지 마십시오. 1, 2년 만에 되는 사람들은 특이한 사람들이야. 저는요, 그때 사기 시험 볼 때, 투니버스 사기 시험 볼 때 저는 진짜 운이 좋아서 됐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운이 좋아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실력을 어느 정도까지 8, 90% 정도까지는 쌓아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4년, 5년 공부하면서 저도 실력이 조금씩 나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최종 합격에 되기 시작할 무렵 그렇게 하다가 투니버스에 최종적으로 붙었는데 제가 그때 송강호 배우분의 그 연기를 제가 따라해서 약간 흉내를 냈어요. 그 대사는 뭐였냐면 정민숙 선배님의 카우보이 비밥에 나오는 아주 멋진 대사였는데 그걸 제가 약간 송강호 씨 버전으로 그거를 연기를 했거든요. 안 하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평상시에 그분을 너무 좋아했어서 그 영화를 너무 좋아했어서 그 말투가 좀 배어 나왔나 봐요. 그랬는데 그 담당하시는 좀 짱피디님이 너무 재밌어 하셨거든요. 그 운빨인 거예요. 그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니까 옆에 분들도 뭐야? 제가 잘했어? 왜 이렇게 저분이 웃으시지? 이러면서 잘했나? 점수를 좀 더 줄까? 이러면서 저 운으로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네. 성우 시험 보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여러분들하고 똑같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시험
저 때는 시험이 많지 않아서 힘들었고 왜 나는 이렇게까지밖에 못할까라는 자괴감으로 힘들었고 시험에 떨어지면 힘들었고 뭐 그런 건 다 비슷하게 힘들지 않았을까. 그냥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 똑같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좀 힘들었던 거죠. 네. 오케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네. 하고 싶은 거 해야지. 그리고 제가 워낙에 어릴 때부터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5학년, 뭐 6학년 이렇게 막 12살, 뭐 13살 이때부터 난 성우할 거야. 아빠 난 성우할 거야. 엄마 난 성우할 거야. 그랬던 사람이 뭐 23, 4살 때 엄마 나 성우하려고 했더니 오케이 해라. 준비해봐라. 이런 거였죠. 10몇 년을 계속 읊어왔으니. 그리고 딱히 어떤 거에 대해서 넌 이런 걸 해. 뭐 회사에 취직해. 이런 말씀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지지해 주셨죠. 마음으로. 뭐 썰이라기보다 성우하길 잘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뭐 인터뷰를 하거나 뭐 제가 한 역할을 알아봐 주시거나 뭐 이럴 때 사실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뭐 물론 인터뷰하는 게 떨리기는 하지만 그리고 제가 또 엄마가 되다 보니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가 성우다 하면 그냥 자기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 성우야 뭐 이렇게 대충 자랑을 하다가 요즘에 이제 중고등학생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이 친구들이 이제 저희 딸들이 엄마인 저한테 엄마가 성우여서 너무 좋다고, 너무 고맙다고, 너무 자랑스럽다고. 그리고 이제 저의 연기를 또 이제 평가해주기도 하고 엄마의 옛날 연기는 이랬는데 좀 못했는데 지금 좀 괜찮아. 이번 극장판은 괜찮아. 뭐 이렇게 칭찬을 해줬을 때 너무 좋았고요. 또 한 번은 제가 코난 극장판 시사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여러 번 인터뷰에서도 말한 적이 있는데 어떤 시각장애인이 오셔서 저한테 김선현 성우님 저를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길래 저를 보자마자 왜 그러시냐고 울지 마시라고.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고 그랬을 때 코난 성우님 김선현 성우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굉장히 행복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와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줄 수 있고 행복을 줄 수 있는 나 좀 괜찮은 사람인가 봐 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죠. 진짜 그때 감동적이었어요. 네. 직업병이요? 뭐 우리 성우들 직업병 다 그런 거 아닐까요? 누가 발음 틀리거나 그러면 지적하고 그 발음은 그게 아니잖아. 뭐 이런 거 지적하지 않을까요? 뭐 딱히 직업병이라고 해서 딱히 누구의 연기를 쟤는 연기를 못해 이렇게 얘기한 적은 사실 누구나 다 연기하는데 깊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는 야 그건 아니지 않니?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거 말고 뭐 직업병이라 하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누가 근데 발음 틀리면 나 지금도 내가 틀렸어. 발음을 틀리면 굉장히 거슬리더라고요. 인생 케어는 저는 당연히 코난이겠죠. 코난 말고 다른 걸 원하신다면 사실 은혼이라는 작품에서 사루토비 아야메라는 우리나라 로컬라이징을 했을 때 이제 사라라는 이름이었는데 그 친구는 연기가 딱히 없고 사실 이상한 변태적인 호흡만 있어가지고 그걸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럼 코난의 명대사를 하겠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하나를 하겠습니다. 그거겠죠 뭐. 코난 대사 중에 정말 오래된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 그 장미랑 코난이랑 이제 친구들이 어떤 스키를 타러 가나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던 중에 그때 처음으로 이제 이상윤이라는 사람이 이상윤이라는 사람이 등장한 그 에피소드였는데 그 버스에 조디 선생님도 타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변장한 베르무트도 타고 있었는데 이 장미가 굉장히 검은 조직에 대한 어떤 낌새를 느끼고 자기 때문에 코난을 비롯한 자기 친구들이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패닉 상태에 빠져요.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으려고 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난이 그런 장미를 보고 코난이 딱 장미를 껴안고 버스 창문을 정말 하드 액션입니다. 창문을 딱 깨고서 이렇게 딱 나와요. 이렇게 뛰어 나온 거죠. 그래서 장미를 이제 구출해 내는 건데 그러면서 장미한테 한마디 하는 거죠.
네 인생에서 도망치지 말라고. 대사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너의 운명에서 도망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장미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코난 스스로에게도 지금 운명이 지금 이게 작은 몸으로 변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운명에서 도망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해 나가라 뭐 이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었을까. 그 대사를 지금 시키면 더 잘했을 것 같다는 후회와 함께 그 대사가 사실 기억이 많이 나요. 기억에 남는 작품들 사실 굉장히 많죠. 근데 지금 이제 사실 요즘 애니메이션보다 투니버스 리즈 시절에 했던 애니메이션들이 많은데 그 중에 뭐 여러분 학교괴담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아세요? 네, 마리아라는 역할 제가 역할 맡은 중에 몇 안 되는 신비하고 예쁜 아이였다. 그 회진이 다 신비스러운 끝난 캐릭터 다음 마리아도 정말 혼자 기억이 병실 두는 나고요. 간호사가 있다는 짧은 거야. 애니메이션이었는데 그 애니메이션 사실 많이들 그 간호사가 기억하시더라고요. 들었던 지금까지도 병실에서 많이 회자되고 다음 있고요. 날 아침 그리고 아까 갑자기 말씀드렸던 은혼 그리고 이제 GTO의 간자키라는 역할을 제가 했었는데 제가 또 거기에서 여러분 중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불어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한마디씩밖에 안 했지만 그때 그 기억들이 굉장히 남아요. 그 친구 역할이 굉장히 센 캐였기도 했는데 되게 똑똑하고 스마트한 그런 똑똑한 거라 스마트한 거. 어쨌든 천재 역할을 했는데 제가 그 뒤로도 그래서 똑똑한 여자 아이들 역할 그런 여성 캐릭터들을 좀 많이 맡았어요. GTO의 간자키 역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GTO의 간자키가 정말 많이 기억에 남죠. 반은 진심이었어요. 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고 싶은 밤이. 이건 좀 사실 저는 코난이 일생에서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가장 부담스럽고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20년을 아니 한 18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조로아크를 녹음할 때 괴물이었거든요. 근데 그 괴물들이 되게 조그만 괴물이 아니고 진짜 무슨 굉장히 커다란 괴물이었어요. 뭐 주라기 탑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뭐 우리 주라기 공룡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커다란 공룡이었는데 커다란 괴물이었는데 그 괴물을 모성애가 느껴지는 괴물 호흡 소리를 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덩치 큰 괴물의 호흡을 내기 위해서 목소리를 긁고 있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어딘가 잡혀가서 안쓰러워하는 그런 호흡을 내라고 하시니 와 그거를 상상하면서 한다고 했지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호흡을 어떻게 하면 어미가 자기의 새끼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길 것인가 그 호흡에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이 담길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하고 한다고는 했는데 그렇게 들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많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상하면서 살아야 돼. 질문 많이 안 했던데. 그래서 너무 카트가 재미없잖아. 넘어가겠습니다. 재밌어. 어떡해. 내 이름은 유난, 조난, 이만. 대박 사건.